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견서를 당일 저녁 헌법재판소에 접수함으로써 심리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헌재는 16일 오전 회의를 통해 주심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의 TF 구성, 일정 등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과거 탄핵 사례를 보면 대체로 두세 달 안에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심판 역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심리 과정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 여부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통치행위론을 내세우며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과 절차에 대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변론석에 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저11조는 탄핵 사유와 같은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탄핵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채우기 위해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문제가 심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 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6일 2차 소환 통보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주요 인사에 대해 3차례 소환 통보를 진행한 후에도 불응하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 대통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에서 긴급 체포보다는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언론에 공개한 점도 이례적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압박하는 동시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 준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절차 진행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내년 4월 문영배 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임기가 만료될 경우 새 재판관 임명 문제가 발생하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헌법적, 법률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